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숨겨진 보석일지 아니면 시한폭탄일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할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이며 왜 탄생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죠. 상상해보세요. 매 시간마다 가격이 널뛰는 비트코인을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불어넣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주로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를 고정하여 마치 달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자금을 보관하거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고 디파이와 같은 탈중앙 금융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동성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피난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투명성과 불변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잠재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을 넘어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와 담보 방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중앙화된 방식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USDT, USDC, 그리고 DAI가 있습니다. USDT와 USDC는 대표적인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들은 발행 기관이 실제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와 같은 전통적인 자산을 담보로 잡고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USD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압도적인 시가총액을 자랑하죠. 2014년 등장한 테더는 가장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시장 점유율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SDC는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협력하여 발행하며 상대적으로 더 투명한 감사보고서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처럼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달러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담보 자산으로 상환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편리하고 직관적이지만 발행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담보 자산이 실제로 약속된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되는지가 투자자들에게는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뱅크런과 유사한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DAI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주자입니다. DAI는 실제 달러가 아닌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달러 상당의 DAI를 얻고 싶다면 150달러나 200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초과 담보를 설정하는 이유는 담보로 잡힌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담보물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담보물을 청산하여 DAI의 가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 방식은 중앙화된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담보로 사용된 암호화폐 자체의 변동성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로 사용된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연쇄 청산으로 이어져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외에도 다양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활용하여 탈중앙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안정적이라고 불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에도 분명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디패깅입니다. 디패깅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연동하려는 자산, 예를 들어 $1에 고정되어야 할 가치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현상 모두를 포함하며 이는 해당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로 이어집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루나 UST 사태가 바로 디패깅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UST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담보물 없이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 $1 가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UST는 순식간에 $1 페그를 상실하고 폭락했으며 연쇄적으로 자매 코인인 루나 LUNA까지 수십조 원의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사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확산시켰으며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규제 불확실성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미비하여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변화는 특정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업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과 유사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며, 유럽연합에서는 MiCA 암호 자산시장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방향성과 강도는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담보 자산의 신뢰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 기관이 약속한 담보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의 품질은 어떤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투명한 회계 감사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발행사는 담보 자산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현금성 자산이 아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예금 보험이나 최종 대부자 기능과 같은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가 하락할 경우 대규모 상환 요구, 즉 코인 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과는 달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법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나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적인 위험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화폐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BIS는 각국 중앙은행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큰화된 통합 원장 도입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투자 활용법과 기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과 활용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첫째,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통화로 활용됩니다. 디파이 플랫폼에서 예치, 대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적입니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거나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디파이 상품들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유동성 풀 제공은 탈중앙화 거래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용자들에게 거래 수수료 수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달러 대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것 같을 때 현금화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전환하여 하락장에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시장이 반등할 때 빠르게 암호화폐에 재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달러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 자금 운용에도 유리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송금 및 결제 수단으로의 잠재력도 큽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전 세계로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은 국제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은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이러한 비효율성을 크게 개선하여 실시간에 가깝게 전 세계 어디로든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해외 상점이나 서비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는 소액 결제나 마이크로 페이먼트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개발도상국에서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자국 통화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안전할까요? 아니면 폭탄일까요? 결국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디파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이름 뒤에는 디패깅 위험, 규제, 불확실성, 담보 자산의 투명성 문제 등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과거의 실패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이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동일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과 담보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거나 활용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관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담보 자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감사 보고서와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행 기관의 재정 상태, 운영 이력, 그리고 어떤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의 각기 다른 리스크를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앙화 코인은 발행사의 신뢰성에, 탈중앙화 코인은 담보 자산의 변동성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셋째, 티파이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투자 시에는 해당 플랫폼의 안정성,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성 등 추가적인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기보다는 잠재적인 해킹 위험, 러그 플러그 풀 등 사기 위험,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 가능성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안정적인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처럼 마냥 스테이블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투자 역시 충분한 학습과 분석, 그리고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환경의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시장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